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스타입니다. 어제 유로가 변동성이 이제 컸습니다. 어떻게 대응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시황 설명을 대신해서 어제는 제가 트레이더의 마인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에세이를 만들었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트레이더라는 입장에서 전일에, 즉 요 흐름을 보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즉 어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유리한 국면에 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 아마 뭐 피보나치의 61.8% 자리라든가 76자리들 다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내려오는 속도가 가팔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대응을 전혀 안 했고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어제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원래는 지금 요 빨간 선이 그어 있는 이 직전 고점 라인에서는 한번 섰어요. 그래서 요런 데에서는 어떤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스탑을 잡고 아마 대응을 했겠죠. 하지만 요게 그대로 그냥 뚫고 내려왔습니다. 카운트를 이제 오늘은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추세의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될 시점이 돼서 제가 현재 해놓은 카운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밤에 이제 만들어서 올린 건데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4시간 캔들로 나온 전체 흐름인데, 즉 1.37부터 지난 1.27까지의 하락, 여기까지가 하락. 요게 이제 1, 2, 3, 4, 5 형태의 하락이었고, 요 마지막 5번이 엔딩 다이거널 3 형태의 좀 독특한 형태의 다이거널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오파가 다 끝난 상태에서 금리 발표 때 일레귤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즉 불규칙 조정을 형태로 A, B를 만들면서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살짝 뭐 꼬리로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일레귤레이션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거 확대가 안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라온 거, 요 다음만 볼게요. 1.27부터 올라온 거, 그 다음 부분을 이제 현재는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요 올라온 거를 이제 결국은 이게 1번이었다. 결국은 1번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뭐 카운트는 항상 뭐 확정적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우리는 찾기 때문에 가능성만 보는 겁니다. 요게 1번, 2번이었고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요게 토탈에서 여기까지 3번. 예, 3번이었고 요게 A, B, C 형태의 4번. 그 다음에 5번이 요게 좀 작지만 요게 현재 1파가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여기가. 근데 요즘에 파동들이 특히 유로달러가 굉장히 좀 클리어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5번도 어제 확실하게 고점을 만들어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에 주목을 했을 텐데, 또 한 번의 이 빅스 트렁케이션, 저 5번 파동에 실패를 만들었어요. 고점을 안 넘겼죠.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닌가. 최근에 메이저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의도적인 형태의 트렁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여기도 그냥 불규칙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젯밤에 이제 5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5파의 실패 가능성을 사실 봤었어요. 봐가지고 그냥 매도 진입을 하려고 요쯤에 기다렸었는데 리바운스가 안 와서 그냥 놓쳐버렸어요. 요 부분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5번 파동이 실패가 되고, 이게 5파가 다 끝나면 이제 조정장이 나오죠. 이 A가 상당히 좀 세게 내려왔어요. A가요. 아직 A는 저는 끝났다고 안 봅니다. 아직 A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게 내려오면서 중요한 지지선들, 뭐 특히 200일선 이런 거를 한 방에 다 깨버렸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15분봉으로 볼까요? 네. 이제 5파가 끝난 이후에, 여기 끝난 이후에 요게 1번이었고 요게 2번이었고 요게 작게 보면 1, 2, 3, 4, 5에서 여기까지가 현재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A, B, C 형태의 4번으로 보고 있고요. 즉 여기가 A다.
그 다음에 여기가 B다. 3파 B. 그 다음에 여기를 현재 C로 보고 있습니다. 요 현재 파동 내에서입니다. C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5번을. 그렇지 않고 만약에 5번이 또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요게. 그렇게 되면 3파로 구성된 또 다른 A가 나오는 겁니다. 3파로 구성된 또 다른 A가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저는 이제 5파로 구성된 A가 요 저점을 갱신해서 A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요게 만약에 요렇게까지 내려와주면 이제 죄송합니다. 전화가 걸려서 이걸 A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냥 요대로 올라간다. 만약에 요대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A 저점을 갱신 안하고 만약에 B C가 된다. 그러면 이게 3으로 구성된, 즉 335로 구성될 요 내에 또 조정파라고 봐야 돼요. 요렇게 구성된 조정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통의 경우는 요렇게 세게 내려왔으면 제가 볼 때는 5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지워보면, 깨끗하게 보면요. 지워보면 5번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5번이 자 이제 지지와 저항을 찾아봐야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일봉상 1.302라는 라인, 2와 3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요 왼쪽에 고점 지지받았고 올라가고, 어제 살짝 깼다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죠. 현재는. 그 다음에 30 또 여기 306이라는 라인 있잖아요. 예, 요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지지와 요 저항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또 한 번의 지지와 저항을 보면 여기에 있고요. 요 밑에를 보면, 이 밑에는 별로 없어요. 밑에는 요 라인으로 봐야 돼요. 요 라인으로 294입니다. 294.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5번이 이렇게 294 정도까지 일단 와서 294 또는 조금 못 미쳐서 와서 5번이 쓰고, 그럼 이게 A가 되거든요. 전체가 5파로 구성된 A 1, 2, 3, 4, 5로 되고 3파로 된 B가 요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한 번 더 내려와서 288까지, 288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라인이에요. 일봉상, 주봉상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288 정도까지. 예,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추세 변경을 이제 확인하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조정파를 연장을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뚫고 내려가면서, 즉 4시간으로 보시면 요 하락에 대한 조정이 다 끝나고 다시 하락 파동을 시작할지는 288에서의 싸움이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288에서의 싸움이.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데일리로 대응을 해본다면, 일단은 동쪽 저항인 이제 201선이 하나의 저항이 됐어요. 깼기 때문에 저항이 되고, 또 306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레벨 지금 306과 305 사이, 이게 만약에 휩쓸어서 예를 들면 요 ABC가 조정으로 올라간다면, 만약 연장으로 5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게 A였습니다. A였고 이게 B입니다. 3파로 된 거죠. 1, 2, 3, 3파 B. 그 다음에 이제 C가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인데, C가 1번이었고, C는 항상 5파야 됩니다. 1번 여기까지였네요. 여기까지. 1분봉으로 보면 아마 1, 2, 3, 4, 5일 겁니다. 다이거널 5회까지.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었고, 3번이 현재 지금 1, 2, 3, 4, 5 이렇게 해서 요게 3번이 끝난 거냐, 끝나고 여기 작게 4번 나오고 5번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이게 3번이었냐, 이건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요 고점을 못 넘기면 3번이,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 지금 요 내려온 거에 이제 핍자리가 요 정도 되겠는데, 지금 요 자리겠는데요.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면 이건 이미 ABC가 다 끝난 거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즉 저점을 찍고 A, B, C가 다 끝난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살짝 연장돼 가지고 뭐 30 정도 레벨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리버스가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소파동으로 볼 때는 A, B, C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이게 연장돼서 조금 남았거나, 요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이제 카운팅을 좀 3번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5분봉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주로. 줄여야 되겠네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도 이걸 봐요.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간다. 만약에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4번이었다. 요게 4번이었고 요게 이제 3번에 고점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최대 어디냐? 그러면 127자리가 요 자리고 또 161.8자리가 요 자리 않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저 1시간 캔들에서의 저항 306과 7 사이의 저항, 그거와도 또 일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굉장히 좋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대로 요렇게 해서 핍자리에서 매도가 다시 들어와서 이게 A, B, C가 다 끝나고 요대로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연장돼서 여기까지 왔다가 빠질지는 아마 한두 시간 있으면 아마 결판이 날 거라고 봐져요. 그렇게 보고요. 정리를 해보면 좀 두서가 없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까지는 5%가 끝났다. 일단 뭐가 됐든 끝났다. 일단 뭐가 됐든 끝났고 셀러프가 나왔어요. 셀러프가 나왔는데 이게 385 그냥 1, 2, 3, 385에서 5의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335입니다. 그 파동 조정장의 어떤 흐름상 335가 나올 경우가 있고요. 그걸 플랫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가 되잖아요. 그러면 535가 돼요. 535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비파가 많이 못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535면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 조정장이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온 크기만큼을 이제 어떠한 고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다시 비파가 나와서 여기를 찍든 뭐 어디를 찍든 내려온 만큼을 요걸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그 자리가 이제 보통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또는 못 미치면 그 자리에 뭐 한 61.8%까지 최소 61.8% 이상 가야 돼요. 요 크기에. 그런 형태의 조정장이 아마 진행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의 매매 플랜이 여기서는 이제 존 플레이를 할 거예요. 요 무렵부터는 다 매도로. 현재 저는 뭐 소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바운스가 되면 요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들어갈 거고요. 요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다. 일단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지지를 하는지. 지지를 못한다 하면 이렇게 바운스가 만약에 되면 청산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더 밑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만약에 여기 다 끄셨다, 이게 다 끝났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또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현재만 놓고 보면 목표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뭐 298, 그 다음에 161.8%까지 가면 296.5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96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 요대로 내려온다 하면 요 수준에서 일단 저는 청산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추세 반전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서 갈 겁니다. 하지만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 반전이 나와야 돼요. 내려온다고 무턱대고 그 가격에 잡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뭔가 흐름이, 랠리가 멈추고 다시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고점을 좀이라도 높여갈 때, 하다못해 1분봉이든 5분봉이든 그런 때 이런 자리를 이제 스탑 잡고, 그때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뭐 설명이 좀 많이 두서가 없는데요. 하여튼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